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빠른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직접 정리한 리포트고요. 앞으로 남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압축 정리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장중에 5만전자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더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감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락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외국인 투자들이 18거래일 연속해서 삼성전자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무려 8조 8,712억 원 수준입니다. 거의 9조 원에 육박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비중이 40%에서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들을 쏟아내면은 시장에서 하락을 멈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일에 1년 7개월 만에 장중 6만원 선을 깨면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 삼성전자 임원이 약 25명이 줄줄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총 51억 원에 대한 자사주를 매입했고요. 통상적으로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이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영진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투자 심리가 보통은 개선이 되지만 이 외국인 매도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사주를 매입한 한종희 부회장도 현재 평가손익이 1억 가까이 손실이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계 증권사 맥쿼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낮춰서 현재 투자 심리가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삼성전자에 대한 약세가 지속될까?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위기가 진짜일까 혹은 과장일까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위기설에 대한 내용들을 확대해서 보면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감소로 인해서 사실 다른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3사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30일 기준에서 PC용 범용 D램에 대한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전월 대비해서 17%가량 빠졌고요.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은 11%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 하락과 이 HBM 같은 이 고성능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것들이 현재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말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에 마이크론이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거 정말 반도체에 대한 겨울이 맞냐, 과도한 우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가오는 10월 8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의 약점으로는 HBM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하고 파운드리 사업도 현재 적자가 심각한데 앞으로에 대한 이 외부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며 현재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문제까지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 현재 가장 뜨거운 얘기죠.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력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해당 지역 인력의 약 10%를 감원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두고 현재 글로벌 경영이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뿐만 아니라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작년인 2023년도까지 글로벌 경제와 사업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 감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력 감축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 줄었다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번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라고 단정 짓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글로벌 경영 환경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우려가 되고 있죠. 지난 2월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재판부는 다가오는 11월 25일 변론 종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승소하더라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최종 결과가 2년에서 3년 정도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사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만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게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즉 이번 사법 리스크와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우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물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만년 적자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텔 자체가 매물로 전략할 상황까지 현재 치닫고 있죠. 그리고 인텔이 파운드리를 분사하거나 나아가 매각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이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TSMC가 독주하고 있죠. 이 점유율 자체를 62%가량 꽉 잡고 있고요. 그 밑으로 삼성전자가 2등으로 13%, 그 밑으로 중국의 SMIC와 대만의 UMC가 각각 6%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TSMC에 대한 위협보다는 2등 그리고 3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인텔이 파운드리를 분사하거나 다른 기업에 매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거기 때문에 TSMC보다는 삼성전자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퀄컴이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을 현재 인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퀄컴과 이제 영국의 ARM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규모 M&A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의 반독점 승인을 받아야지 이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인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운드리를 분사한 이 매각이 아니라 분사를 통해서 혼자 솔로 설계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이 파운드리적인 위협도 사실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과한 낙폭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영향이죠. 바로 HBM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감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 HBM 분야에서는 사실 이번에 젠슨항 CEO 엔비디아에서 블랙엘을
완전히 생산 중이며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라고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사실 엔비디아가 이 블랙엘 생산 지연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모두가 최대한 많은 물량을 원하고 가장 먼저 받고 싶어 한다라고 젠슨항 CEO가 말을 하면서 현재 AI에 대한 수요가 전혀 둔화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이 AI 칩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 울트라에 HBM3 12단이 약 8개, 경량화 버전인 B220A에는 약 4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즉 이러한 블랙엘 GPU 같은 경우에는 HBM 탑재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겨울론과 상반된 입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HBM 수주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HBM3, 즉 5세대 HBM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주력 시장이 될 겁니다. AI 등 프리미엄 군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쏠리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도 HBM을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도 HBM을 만들고 있지만 결국에는 5세대 제품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게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이 메모리 3사가 여전히 시장을 독주할 거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선도할 겁니다. 내년에 HBM에 대한 수요가 약 80% 이상이 5세대 제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HBM3 12단이 절반, HBM3 8단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에 8%에서 내년에 30%까지 확대가 될 거고요. 당연히 이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른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이 기존의 이 HBM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중국이나 주변 국가에서 HBM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독주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죠.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HBM에 대한 개발이 조금 늦는다는 게 현재 시장의 약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HBM을 납품하는 엔비디아에서 메인 공급사가 아니라 2차 공급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메인 벤더와 그 외 공급사들에 대한 가격 정책이 차별적인 것으로 유명한 만큼 이 HBM4에서만큼은 엔비디아의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메인 벤더에게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대한 단가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본전을 유지할 정도에 대한 가격이 책정이 되고요. 3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량이 부족할 때 받는 정도, 즉 굉장히 소수 물량을 납품을 맡기고 그 물량마저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엔비디아의 1차 벤더, 메인 벤더사로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12단 최초 양산까지 SK하이닉스한테 뺏겼기 때문에 사실상 HBM4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 입장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낙폭이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엔비디아에게 덜 중요한 HBM 공급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후속 제품이 삼성전자 HBM에 대한 핵심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 바로 HBM4부터 HBM이 고객 맞춤형 성격이 강해지는 것을 겨냥해서 커스텀 HBM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HBM3 같은 경우에는 1024개 입출력 단자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HBM4부터는 2배인 2048개의 단자가 필요합니다. 즉 전력 소모도 줄여야 되고 당연히 굉장히 공정 자체가 미세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TSMC와 손을 잡고 HBM4를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한 회사에서 설계 패키징까지 전부 다
진행되기를 원하는 만큼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지 등 모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강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악재들은 사실 그렇게 큰 악재들이 아니며 현재 과도하게 낙폭이 나왔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까지 명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낙폭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우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력 감축 같은 경우에는 운영 효율성 개선 차원에서 일상적인 인력 조정이고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에 따른 하락이 지금까지 진행된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능 적자며 2등인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인텔이 퀄컴이나 ARM에 인수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승인이 어려운 만큼 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분한 HBM에 대한 수요, 특히 2025년도에는 5세대 HBM에 대한 비중이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 가격으로 하락으로 인한 매출 하락을 HBM이 충분하게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에 노출된 악재가 현재 분명히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비에 낙폭이 굉장히 과도합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이 먼저 깜짝 실적을 보였던 만큼 다가오는 7월 8일 잠정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연말에 이제 블랙일에 대한 양산이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연말까지 그 상승 흐름이 이어져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지금 이 6만원대 가격은 굉장히 낮은 가격인 만큼 지금 가격대 여러분들께서 절대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연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을 반드시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은 반도체와 AI에 대한 투자 전략과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AI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을 리포트로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의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 클릭해 주시고요.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텔레그램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텔레그램 접속하게 되시면은 상단부에 고정 메시지로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을 제가 PDF 파일로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PDF 파일에 대해서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입니다. 꼭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 방금 보여드렸던 핵심 자료집 말고도 매일 장 시작 전에 제가 직접 매일매일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장 중에는 갑작스럽게 특징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특징주들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앞으로는 어떤 식의 시장 흐름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텔레그램 이용하셔서 필요하신 정보 확인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